뉴욕주가 백신을 접종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 4년 전액 장학금 추첨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가 유아 대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유아들은 대중교통 탑승 시에만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뉴욕주의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6월 1일부터, 스몰 비즈니스 보조금 신청은 6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정상화 일정이 약 일주일 앞당겨져 오는 9월 2일부터 공연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뉴욕시 곳곳 해변가에 이동식 임시 백신 접종소가 설치됩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일주기를 맞아 이 저녁 대도시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인 이번 주말 미 전역에서 약 3,700만여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앤드루 코모 주지사가 이번에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접종을 받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게 뉴욕 주립대 또는 뉴욕 시립대학교 4년 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추첨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Get a shot. 오늘부터 뉴욕주에 새로 도입된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의 이름은 Get a Shot and Make Your Future입니다. 지난 12일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12세에서 17세용 화이자 백신의 청소년 대상 접종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령층 아이들의 백신 접종률과 접종 속도가 매우 낮으며 양성률도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접종을 받는 해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뉴욕 주립대학 또는 뉴욕 시립대학의 숙식비를 포함한 4년 전액 장학금 추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인 목요일 내일부터 7월 7일까지 12세에서 17세용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추첨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매주 수요일 10명을 선정해 즉시 지급합니다. 즉 7월 7일까지 총 당첨자 수는 50명이 될 전망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접종을 받은 주에 당첨이 되지 못하더라도 추첨자 명단에서 이름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주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접종을 조기에 맞을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첨자는 4년 정규 학부 과정의 전액 장학금을 5년제 학사 학위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선택할 수도 있는데 두 선택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수강 등록금과 도서, 물품, 교통비, 숙식비 등 비수강비를 포함합니다. 다만 캠퍼스 밖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숙식비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뉴욕 주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환영의 뜻을 보였으며 아이들의 자체적인 접종 의향과 동시에 부모들의 아이들 접종 동료를 한 번에 꾀한 획기적인 당근책이라는 평가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최근 유아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지침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짐에 따라 결국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2세에서 5세 유아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만 마스크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보건국이 발표한 새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차일드 케어와 서머 캠프에서
2세에서 5세 유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국은 유아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 19일부터 적용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수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최근 차일드케어 센터 시설에서 식사와 수영, 수면, 휴식 등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어린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차일드케어 운영자 등 1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한편 주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주는 지난 14일간 일일 평균 12만 3,806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이는 한 달 전 일일 평균 21만 6,040회분에 비해 43%나 감소한 것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7일 평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24일 기준 3만 7,694명으로 한 달 전 6만 5,817명 대비 42.8%가 줄었습니다. 시정부에서 제공하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페리 10회 무료권, 리버티 아일랜드 입장권, 브롱스 동물원, 뉴욕 아쿠아리움 입장권 등이 있습니다. 한편 드블라시오 시장은 메모리얼데이 연휴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파크 등에서 모바일 백신 접종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체납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몰 비즈니스 보조금 신청은 6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총 35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뉴욕주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체납했거나 재정적 위기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주민, 거주 지역 평균 소득의 80% 이하 소득 가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며 처음 한 달 동안은 실업자와 거주 지역 평균 소득의 50% 이하 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의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이후에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해당 가구는 최대 12개월까지 연체된 임대료를 받게 되며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가구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추가로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2개월까지 연체된 공과금도 지원받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이번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시행으로 17만에서 20만 가구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를 면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아야 하고 1년 동안 퇴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최대 8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는 스몰 비즈니스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6월 10일부터 할 수 있으며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규모 독립예술 및 문화단체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최소 5천 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사업체 연간 총 수입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보조금은 급여나 임대료, 모기지, 세금, 공과금, 개인보호 장비, 팬데믹 동안 발생한 기타 비용을 포함한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연을 중단했던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정상화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뮤지컬 하데스타운이 오는 9월 2일부터 공연을 재개키로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뮤지컬 하데스타운이 오는 9월 2일부터 공연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당초 뉴욕 주정부가 발표한 브로드웨이 공연 재개일인 9월 14일보다 열흘 이상 빠른 일정입니다. 하데스타운 제작진은 뉴욕 주정부, 브로드웨이 극장가와 각각 합의한 끝에 이같이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2일부터 브로드웨이 41개 극장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12일 공연을 중단한 이후 539일 만에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브로드웨이 뮤지컬 중 위키드와 라이언 킹, 해밀턴 등 3개 뮤지컬이 9월 14일에 맞춰 공연을 재개한다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9월 2일에 공연을 재개하겠다는 하데스타운의 발표에 따라 아직 공연 재개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다른 뮤지컬들도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브로드웨이 2021-2022 시즌에 맞춰 무대 위에 올려지는 작품은 모두 27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절반은 9월부터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 브로드웨이 41개 극장을 방문한 관객은 모두 1,460만 명이었고 입장권 판매액은 1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를 앞둔 이번 주말부터 뉴욕시 곳곳의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뉴욕시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변가에 이동식 임시 백신 접종소를 설치합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말 뉴욕시에 위치한 해수욕장이 개장될 뿐만 아니라 해변가에 이동식 임시 접종소도 함께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 모두가 이번 여름을 충분히 즐길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인 만큼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변 개장일인 29일 토요일에 맞춰 코니 아일랜드, 브라이튼 비치, 락어웨이, 오처드 비치, 거버너스 아일랜드 등 9개 지역에 이동식 임시 백신 접종소가 개설됩니다. 데블라우스 시장은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감염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강조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려면 백신 접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25일과 26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백신을 접종한 시민들에게 뉴욕 닉스 농구 경기 무료 입장권을 제공했습니다. 뉴욕시의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1.1%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2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항공 여행을 위한 백신 접종 Your Shot to Fly라는 이름의 특별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1일까지 유나이티드 항공 로열티 프로그램 마일리지 플러스 계정에 백신 접종 증명 카드를 사진 찍어 올리면 당첨 대상이 됩니다. 18세 이상 미국 내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 추첨에서는 신청자 중 5명을 뽑아 2인용 무료 탑승권을 제공합니다. 이 항공권을 소지하면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6월 한 달간 30명을 뽑아 미국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목적지에 상관없이 2매씩 제공합니다.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일주기를 맞아 플로이드가 숨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부터 텍사스주 댈러스, 수도 워싱턴 DC에 이르기까지 전역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Say his name. George Floyd.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플로이드의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을 축하하기란 추모 행사가 열렸고 댈러스에서는 행진과 집회가 열렸으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퍼시픽 심포니는 플로이드를 기리는 무료 콘서트를 스트리밍으로 개최했습니다. 케이블 채널 BET는 가수 존 바티스트, 래퍼 나스, 전 유엔 대사 앤드루 영 등이 출연하는 행사를 포함해 사흘 동안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는 지난해 5월 25일 미네아폴리스의 한 편의점 앞에서 $20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백인 정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목을 9분 29초간 짓눌리며 숨 쉴 수 없다며 엄마를 외치며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됐습니다.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 경찰관 쇼빈에 대해서는 1심에서 2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보태 연방 대배심은 쇼빈을 포함해 현장에 출동했던 전 경찰관 4명 전원이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기소한 상태입니다. 플로이드는 인종적 평등과 경찰 개혁을 향한 투쟁의 상징이 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한편 조지 플로이드 유족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을 만나 경찰의 과도한 진압과 인종 편견에 치우친 법 집행을 금지하는 경찰 개혁법인 조지 플로이드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이드 유족에게 사망 1주기인 25일까지 경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법은 경찰관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경찰관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전국적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관 면책 특권의 개정 등 경찰의 단속, 체포 관행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상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전역에서 3,700만여 명이 장거리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것입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는 메모리얼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미 전역에 3,7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떠난다고 추정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 연휴 기간의 여행자 수치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2,300만 명과 비교해 60%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3%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3를 넘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이 같은 가격이 2014년 같은 기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 11센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와 휴가 시즌을 앞두고 원유 재고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 휘발유값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각 주정부의 정상화 노력으로 차츰 경제가 회복하면서 휘발유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지나면 휘발유 가격이 조금은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며 올해는 여행을 떠나려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여름 동안 평균 휘발유 가격은 $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 포스트는 지난 24일 오픈 레스토랑이 시행된 이후 길거리 주차 공간 8,559세, 야외 테이블 등이 설치되면서 시민들이 길거리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11,500개 식당이 오픈 레스토랑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5,700개 식당이 길거리 주차 공간에서 5개 영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주들은 오픈 레스토랑으로 길거리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손님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정부가 제대로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또 일부 식당 업주들은 인근 식당들은 문을 닫은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길거리 주차 공간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을 치우지 않고 있다며 길거리 주차 공간만 차지하고 운영하지 않은 5개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오픈 레스토랑 시행으로 10만 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며 오픈 레스토랑으로 사라진 길거리 주차 공간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3차 코로나19 사랑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차 사랑나눔 릴레이 펀드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1차, 2차 수혜를 받지 않았고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이나 실업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의 하나입니다. 또 신분과 상관없이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뉴욕 한인회에 전화로 문의한 후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뉴욕 한인회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수혜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수혜자에게는 H마트 상품권 $500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백신 완전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과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를 28일부터 공식 해제합니다. 다만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과 병원, 교도소, 초중학교, 차일드케어, 여름 캠프 등 혼잡한 실내 환경 속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소매점과 식당, 체육관, 카지노, 미용실 등 사업체와 종교기관, 정치활동, 결혼식, 장례식 등에 적용돼 왔던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도 오는 28일부터 해제됩니다.
각 기업과 사업체들은 직원과 고객 등에게 마스크 착용 및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좌석 1000석 이상의 실내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에 적용돼 있는 정원의 30% 수용력 제한도 오는 28일부터 사라집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이를 참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정부 투자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개발해 대규모 접촉자 추적에 활용한 데 주목했습니다. FDA는 한국의 접근법이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 기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진단검사 기술 개발에 투자한 덕분에 한국의 일부 제조업체들이 검사용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제조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FDA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진단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을 우선했다며 질병관리청이 자체 검사를 개발해 2020년 1월 말 사용이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질병관리청이 민간 진단검사 개발 업체들과 만나 검사 개발과 EUA 승인 신청을 장려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검사 결과와 함께 신용카드 거래 내역,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기술체계를 활용해 대규모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